그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 문장이 있고 before가 있고 뒤에 문장이 오든 명사가 오든 간에 이렇게 있으면 앞에 있는 게 먼저 그 다음에 이게 뭐지? 나중에 뒤에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after보다는 before가 더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그래서 before는 어떤 경우에는 해석을 전에라고 해석을 하기보다는 여기 있는 것처럼 그 다음으로라고 해석을 하는 게 사실은 더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난 쉬운 예로 이렇게 해서 I had dinner before I did my homework이라고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숙제하기 전에 밥을 먹었다 하고 들어가는 식으로 있겠지만 그래 이제 기본적으로는 before가 접속사니까 앞문장이 주절이니까 밥을 전에 먹었다. 우리는 역순으로 여기 가기도 하고 하지만 문장에 따라서는 before 앞에 심표 같은 거 세게 한번 찍어주잖아. 그러면 나는 밥을 먹었다. 그러고 나서 숙제를 했다. 밥 먹기 전에 숙제하기 전에 밥을 먹었다 보다 정순서로 간다는 거지. 그래서 before보다는 누가 더 선호한다? 이 아래에 있는 표현들을 아무래도 더 선호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before는 조금 뭐가 되니까 밑에 있는 표현들을 조금 이제 전에라고 해서 조금 죽이는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면 됩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followed 그리고 이어지면서 이렇게 다음 행위로 이어졌다.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지. 그런데 독해때는 잘 아직 못 써먹더라고요. 제일 많이 쓰는 게 당연하지만 followed by, accompanied by 처음에 나와 있는 거 제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앞에 밥을 먹었고 내가 제일 순서 이해하기 좋은 게 뭐지? 밥 먹고 똥 쌌다. 밥을 먹었고 그 다음에 똥 싸는 걸로 이어졌다. 밥을 먹었고 그 다음에 똥 싸는 행위가 수반되어졌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제일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succeeded by succeed가 성공하다 말고 연속하다, 계승하다 마찬가지죠. 밥을 먹었고 똥 싸는 행위로 이어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래쪽은 위쪽의 세 개는 그래서 주로 이렇게 수동태로 많이 됩니다. 수동태로 이렇게 이어지고 수반되어지고. 근데 이게 뭐지? ing로 쓰는 표현들도 가능하다라는 거지. 이것도 따로 묶을까요? 이렇게 pp로 가는 표현, ing로 가는 표현 전체적으로는 다 중요한데. 그래서 give way to가 길을 내어주다가 직역이다, 그죠? 이것도 강조 많이 했던 표현인데 왕권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앞에 있는 A 태종이 자기 임기가 끝나고 나서 자기 그 왕권의 웨이를 give way to 누구에게? 세종에게 길을 준 거잖아요. 그렇지? 세종은 또 자기 아들이 문종 맞나요? 대종 맞네요. 문종에게 길을 내어 준 거잖아요. 그렇죠? 문종 아들이 단종이죠. 그렇죠? 문종 별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지적인 왕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부터 좀 한국이 고리 타분해진 것 같아서 좀 뭔가 그리고 단종에서 이제 세조 넘어가면서 이제 조선 역사가 이상해지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아니 또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여튼 아픕니다. 쌤은 조선보다는 고려가 더 좀 멋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이렇게 세계사에 이렇게 보여줬을 때 조선의 역사보다는 고려 역사가 좀 더 임팩트가 있지 않나. 외국에 이렇게 대외적으로 함께 있는. 그렇다고 조선은 완전 까는 건 아닌데, 그렇죠. 그냥 하지 말고 했습니다. give way to 길을 내어준다. shifting to는 뭐뭐로 바뀐다가 이어진다는 느낌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렇게 이어졌다. 내가 밥을 먹은 행위는 어떻게 똥 싸는 행위로 바뀌었다. 바뀌면서 전환하는 데서 그 바뀌면서 되는 거고, transitioning to 똑같죠? 이렇게 바뀌면서 되는 거고, evolving into 지나가는 거죠. 더 다음 단계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너무 의미 부여 많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표현은 너무 잘 알고 있죠. 여기 생각보다 중요한 거 너무 중요한 거 알죠? 주절이 뭐가 되지? 앞에 있는 주절이 원인이 되고 뒤에 있는 나오는 표현이 뭐가 되죠? 이 뒤에 나오는 표현이 이제 결과가 되는 거죠. 요즘에 이제 이걸로 나오더라고요. 이제 lead to result in bring about 잘 안 쓰더라고요. 뭘 더 쓴다? 이거 더 쓰더라고요. leading to resulting in bringing about 더 잘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과로 가면서 할 때 이제 이거는 거의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거의 그냥 갖고 놀아라. 이렇게 결과로 이어지면서 세 개는 3대장이죠. 너무 중요합니다. 조금만 더 들어가면
leading to는 수동태로 안 써요. 만약에 밑에 있는 이 이어지는 순서 표현으로 역순서로 들어갈 거 아니야, 그렇지? 역순서로 들어가면은 lead to는 수동태로 잘 안 써. result in도 역순서로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은 밑에 뭐가 있기 때문에. 왜 그게 없지? 다음 페이지. 없네요, 여기. 이건 내가 뭐 쓰면 되니까 resulting 뭐 쓰면 되니까 from 쓰면 되니까 순 안 씁니다. 그런데 bring about은 뭐도 많이 쓴다. brought about by입니다. 이거 잘 써요. 이거 넣어야겠다. 이 잘 씁니다. 이거 알아두고 여기서 이 역순서가 되는 거거든요. 앞에 결과가 있고 이 결과가 뒤에 있는 이 순서에 의해서 역으로 원인에 의해서 초래되어지면서가 되는 건데 내 생각에 leading to resulting인 resulting from은 안 헷갈릴 것 같아요. 근데 brought about by는 꽤 자주 쓰기도 하고 좀 헷갈리기도 해. 원인 그거 어떻게 되는 거지? 당연히 근데 bringing about이 결과로 가는 거니까 얘는 수동태로도 이렇게 쓴다. 밑에 것만 강조할게. 이거만 좀 강조를 해서 얘는 추가로 조금 잡아주자. 그리고 밑에 있는 단어 자체가 중요합니다. cause, trigger, 스파키, 프롬프트 전부 다 결과를 초래하면서 촉진시키면서 하는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코징은 내 생각에 알 것 같아. 근데 트리거링 이제 초래하면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그 결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결과 그 다음에 스파킹 그 결과 이렇게 되는 거 프롬팅 그 결과 이런 식으로 해서 위에 있는 것들은 좀 어떤 느낌? 여기서 그 다음으로 여기 있는 그 결과 이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조금 여러분 써먹었으면 좋겠다.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물론 이제 번역으로 해도 되지만 번역하면은 이 번역에서 주된 내용의 어떤 논리 구조가 좀 덜 보이잖아요. 간략하게 들어가서 조금 들어갑니다. 밑에 있는 이전 순서로 이어지는 건 그럼 뭐가 되는가? 얘는 역순서잖아요. 그래서 표현들이 더 적은 거고 별로 좋은 표현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뭐 하고 나서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게 하고 나서 이 느낌으로 가주는 게 조금 좋은 거죠. Following 특히 조심하세요. Succeeding, coming after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다 중요해요. 여기도. 왜냐면 역순서이기 때문에 순서가 뒤틀리는데 following하고 이렇게 ing가 예쁘게 붙어 있으면은 역순서 느낌이 잘 안 들어요. following 특히 following 하게 되면 뒤에 걸 이어서 앞에 주절한다. 독해 나올 때 물어보면 대답이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다시 말하지만 다 ing지만 역순서라는 거. In the wake of는 역순서적인 느낌이 좀 있는데 좀 모르더라고요. wake가 흐름이라고 보면 됩니다. 뭐뭐의 흐름으로, 그러니까 뭐뭐의 흐름 다음에 이어서 같은 느낌으로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following, succeeding, coming after는 보기엔 참 예쁘지만 오히려 역순서다. 역순서로 간다. 앞에 게 나중에 일어난 거고 그게 이 뒤에 있는 거 다음으로 일어났다. 쉽게 말하면 after다. 이 문제 어렵게 내야지. 어렵게 내야죠. 어렵게 내야지. 이렇게 해서 잡아줍니다. 어떻게 하지? 그래서 좀 짜증나죠. 그냥 보기에는 코칭하고 팔로잉하고 어때? 이러면 그게 그거 같단 말이야. 똑같은 거 같잖아요. 아닙니다. 코칭은 뒤에 이제 결과를 초래하면서가 되는 거고 팔로잉은 원래 이 원인 먼저 일어났던 사건을 따라서 앞에 내용이 그 뒤에 일어난 거거든요. 되게 헷갈리는 표현이다. 그렇게 해서 너무 남발했나? 너무 남발했네요. 그냥 다 알아두세요. 했을 때. 왜냐면 이쯤 되면 다 까먹더라고. 이제 페이지부터 다 까먹으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이번에 새로 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간단합니다. 큰 의미는 없어요. 보여주다입니다. 보여주다. 주어가 목적어를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건데 생각보다 이제 학생들이 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뭐뭐를 드러내다, 보여주다, 조금 더 들어가자면은 나타내다, 이런 식으로 쭉 들어간다. 그렇죠? 솔직히 나타내다에 제일 많이 쓰는 건 뭐니? 여기는 지금 이제 조금 특이한 거 넣으라고 안 넣었는데 요게 제일 많이 쓰는 게 요거죠. 이거 제일 많이 씁니다. 이 suggest 제안하다 아닙니다. 제안 아니에요. 보통 이렇게 들어가서 제안 아닌 건 아니지. 제안하다로 잘 안 쓰고 나타내다라고 더 훨씬 더 많이 써요. 이렇게 들어갈 때. 그래서 suggest가 이거 사전에는 암시하다라고 나와 있어. 도대체 그 누가 처음에 그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내용을 나타낸다는 뜻입니다. 사전에는 암시하다, 암시하다, 나타내다, 드러내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거든요. 독해할 때 좀 나올 건데 여기 중간을 보면은 light가 있거든요. 빛을 비춘다. 이 빛을 비춘다라는 이 빛이 좀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약간 여기 폭로하다 비추다 다 맞는데 어떻게 척하지? 이게 드러내다. 어두움은 안 보이잖아. 이 빛이 전부 다 어두움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빛을 비춘다는 자체가 보이게끔 만들어 준다라는 느낌이 되는 거지. shed light on 빛을 비춰주는 거고 cast light on cast 자체가 비춰주잖아요. 던지다 해서 빛을 비추는 거고 bring 목적어를 빛으로 가져오는 거니까 원래 안 보이던 걸 보이게 만들어 준다. 밑에 있는 건 빛 대신에 뭐를 썼니? insight, insight, insight를 줍니다. insight가 무슨 뜻이지? 통찰력인데 통찰력보다 영어가 더 편하지 않아? insight 밖에가 아니고 안에 있는 것까지 꿰뚫어 보게끔 해준다는 거거든. 라이트랑 거의 비슷한 느낌이에요. 안 보이던 안 보이는 빛이 없어서 안 보이던 걸 빛이 비춰서 보이게 하는 거고 밖에 이렇게 안에 있어서 안 보이던 걸 꿰뚫어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거거든요. give insight를 주는 거고 provide insight를 제공해 주는 거고 offer도 insight를 주는 겁니다. 그렇죠. 밑에는 이걸 뭐라고 표현했나요? understanding이라고 표현했죠. 똑같은 말이죠.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이 표현은 가장 많이 쓰는 거 위주로 쌤이 shed, cast, bring을 했지만 예를 들어서 give light on 예를 들면 밑에처럼 뭐 provide light on, offer light on 상관없어요 얘들아. 어쨌든 빛을 주기만 하면 되니까 마찬가지로 밑에도 give, provide, offer를 많이 했지만 shed insight on, cast insight on, bring insight on 뭐 상관없어요 얘들아. 어쨌든 상관없는 거지. 기본적으로 묶어서 light가 3개, 빛 주는 거 3개, 인사이트 주는 거 하나, 이해 주는 거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보이던 거, 몰랐던 걸 알게 해주고 볼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묶어주면 되고요. 그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이쪽은 약간 명확하게 하다. 분명하게 보면 여기 분명, 명확, 분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보여준다는 느낌보다는 조금 더 애매하고 복잡해서 잘 몰랐던 걸 확실하고 명확하게 만들어준다. make clear 너무 쉽겠지만 이것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고 clarify 알죠? clear에서 나온 거죠. clear 명확한 여기에서 뭐뭐fy가 하면 이렇게 뭐뭐하게 화하다 뭐뭐하게 만들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이 clear에서 발음이 힘드니까 이가 빠진 거예요. clarify 하면은 명확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밑에 articulate 이 art라는 접두어 자체가 예술 기술이잖아요.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인바디 같은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인바디 나중에 나올 건데 기술로 뭔가 실체 artifact가 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articulate 실제 어떤 명확한 어떤 이런 걸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clarify 느낌하고 manifest 마찬가지입니다. manner는 손이고요. 이 fast가 뭐지? 팩트가 좀 변질된 거야. 만들다잖아요. 만들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의미예요. 지금 manifest, articulate, 뭐 조금 더 좀 clarify 좀 해서 같이 실제로 눈에 보이게끔, 확실하게 보이게끔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자 밑에 있는 그 부분에서는 약간 설명하다 식으로 가거든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설명하다 생각보다 explain 당연히 알 거고 account for 차지하다 설명하다 안 적어도 되지. 여러분 이 정도는 다 기본 되잖아, 그렇지? account for 차지하다 설명하다 이 정도 급은 되잖아요. 안 적어도 되는 거 맞지? 그렇죠? 두 번째는 rationalize는 합리화하다인데 이것도 조금 잊어버릴 수 있는데 합리화보다는 위에 있는 이 설명이랑 같이 간다고 보면 돼요. 설명, 이 합리화. 설명, 합리화, 설명이라고 다 이해를 해주면 돼요. rationalize 이론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고 describe이 여러분 이거 어근했잖아요. 묘사하다, 설명하다 하지 말라고 이게 세부, 분리해서 세부 scribe 쓰다, 말하다. 그래서 이거 어근편 이런 거 할 때 describe를 상세하게 설명하다라고 알아둬라. 설명하다, 묘사하다 두 개 다 별로 해서 별로다. 교수님 어떻게 생겼지? 그냥 잘생겼어 라고 하지 말고 눈은 매서운 매처럼 날카롭고 코끝은 카날처럼 뾰족하고 입술은 앵두처럼 빨갛고 이런 식으로 이게 describe잖아요. 상세하게 상술하다라고 그때 나와 있게 돼요. 상술하다, 상세히 설명하다,
묘사하다까지도 가는 거고 그런 느낌 묘사에서 일러스트레이트입니다. 사례를 들던가 예시를 들어서 하나하나 보여주고 일러스트레이트 자체가 묘사하다는 느낌이 있죠. 얘들아. 묘사 자체가 상세한 설명이에요. 스펠아웃도 놓치지 마세요. 이게 스펠링을 풀어주는 건데 스펠링을 하나하나 뭐 보이가 B-O-Y가 원래 스펠 아웃이잖아. 스펠링을 풀어주는데 이 하나하나가 조금 어떤 느낌이냐면은 풀어서 꼭 스펠링이 아니더라도 한 단계 단계별로 풀어서 설명하다 그렇게 되어서 기본적으로 묘사하다라고 되어져 있는 describe, illustrate라던가 spell-out까지도 다 들어갈 수 있다. 인바디는 이제 너무 핫해져가지고 그냥 거의 필수 어휘가 되었습니다. 인바디도 어근을 조금 하면은 이건 졸린 페이지 아닐 것 같은데 재밌을 것 같은데 재미없나 봐. EM은 만들다고요. 그 다음에 바디가 어떤 형체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생각 속에 추상적으로 존재하던 걸 말 그대로 뭐 실제 실물로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오른쪽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거를 구체화하답니다. 따지고 보자면은 그 아까 위에 누구랑 비슷하냐면은 위에 있었던 articulate하고 manifest하고 비슷한 거죠. 근데 여기는 이제 분명히 표현하다 쪽으로 많이 쓰니까 미안하지만 이거 핫합니다. 얘도 핫하고요. 클라리파이는 너무 옛날부터 핫했던 건데 조금 그거 할까봐. 그리고 여기 앞에 나와 있는 materialize도 생각보다 많이 씁니다. 여기 어디까지 가냐면요. 내가 해석을 너무 잘 붙여놨네. 구체화하다라고. 전부 다 바디로 만드는 거고, 머티리얼로 만드는 거고, 서브스턴스로 만드는 거고, 크리스탈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크리스탈라이즈는 기본적으로 결정화하다라고 하는데 실험실에 액체를 부글부글 끓여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덩어리가 나오는 게 크리스탈라이즈 결정화하다거든요. 근데 말 그대로 이제 액체 속에 뭐가 녹아 있는지 안 보이는데 끓여가지고 덩어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전부 다 인바디랑 어근 느낌 뉘앙스가 똑같아요. 확실하게 이제 한 구체화하던데 구체화하던데 왼쪽에 보면은 구현하다 물질로 구현하다 substance 어떤 substance로 입증하다 crystallize 결정화하다 그렇게 되는 거고 여기는 요거까지 examplify까지 여기는 모두 예로 이것도 구체화하다 구체적인 예시로 하나하나 보여주는 거니까 예시까지 들어가면 아까 위에 봤었던 뭐 spell out, illustrate, describe 뭐 비슷하잖아요 전부 예시 들어가서 그래서 조금만 그리고 처음 보는 거니까 안 보이던 걸 빛을 비춰서 보이게 만들다. 몰랐던 걸 인사이트 볼 수 있게끔 제공해주다. 이해까지 제공해주다. 고민했던 거는 명확하게 만들어주다. 근데 명확하게 만들어준다 할 때 articulate나 manifest는 여기 밑에 좀 비슷한 느낌이 있다 그죠? 근데 뜻 자체가 보통 사전적인 번역으로 분명하게 하다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설명하고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묘사하다. 그 다음에 뭔가 구체적인 것들로 구체화를 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일 마지막에 여러분 제일 무난한 거 드러내다. 이거 드러내다거든요. 이것도 모르더라고. 이것도 매니페스트 위에 있었는데 있지 않았어요? 있죠. 내가 이거 하다가 중복 들어가냐 없나 보다. 매니페스트 있죠. 됐습니다. 그래서 unveil 모르더라. 이 베일이 여러분 그 베일에 가려진 그 베일이에요. unveil, 베일은 가리는 거고 unveil은 드러내는 거죠. reveal 기본적으로 드러내다고요. 되겠죠? 여기 것도 보면은 같은 뜻이네 하고 이해가 될 겁니다. 여기서 안 끝났습니다. 안 끝났어요. 여기는 뭐다? 이렇게 드러내다 쪽에서 조금 더 이어집니다. 여기서 드러내다에서 여기 보면은 전시 그냥 드러내다라고 할까요? 드러내다, 밝히다, 뭐 전부 폭로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그집이 전시하다에서 역시 보여주는 거고, 좀 보여주는 느낌이죠. 디스플레이 보여주는 거고, 아까 했던 커버에서 커버가 숨기는 쪽이면 언커버는 여기서 이제 발굴해내는 거고, 디스클로즈 거의 비슷하지 않니? 커버했던 걸 언커버, 클로즈 닫아놨던 걸 디스클로즈 같은 느낌으로 가죠. 퍼블러사이즈 뭐지 이게? 공표하다거든요. 공표하다가 발표하답니다. 이것도 잘 모르더라고요, 얘들아. 이그시비도 잘 모르더라고. 좀 어이없는 게 이그시비 익시비션 전시회잖아요. 전시하다. 완전히 그 보여주는 거예요, 얘들아.
expose 밖으로 폭로하다, unmask 역시 똑같습니다. 위에 이 어근이 거의 같은 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cover, close, mask는 가리는 거고 uncover, disclose, unmask는 드러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렇죠. 물론 뉘앙스로 밝히다, 좀 폭로하다 이 미묘한 차이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결국은 다 보여주는 거다. 중요한 게 너무 많죠. 여러분 이제 너무 많아요라고 따질 거면 쌤 맨날 말하는데 여러분 쌤 특강 이거를 만들 때 쌤이 추가를 막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쌤이 거기에서 이렇게 좀 자료들을 좀 정리를 좀 이렇게 단어들을 정리를 하면 정리하고 나서 뭐 하기 바쁘다고 애기 바빠요 얘들아 뺍니다. 여기서 최소한 이만큼 한 50% 적게는 한 80% 20% 가려내고 80% 남기고 심할 때는 거의 한 3분의 2 날릴 때도 있어요. 안 나올 것 같거나 별로 안 중요한 거 또는 이거는 그냥 해석해도 되겠는데 싶은 것들은 쌤이 안 넣습니다. 여기도 중요하다. 너무 중요하다. 그죠? 수단 방법 전부 다 수단 방법이에요. 메서드 다형형편입니다. 메서드 다 알죠? 수단 방법 민 아닙니다. 민즈는 뭐죠? 수단 방법입니다. 민즈 수단 방법. 어프로치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게 명사로 쓰면은 접근이 기본 뜻이지만 접근 방법으로 들어가서 접근법도 방법으로 들어갑니다. 괜찮아? 지금 너무 많아서 지금 머리가 그거 해? 아니죠? 여기 조금 기본이 돼야 조금 가져 얘들아. 매너 마찬가지입니다. 매너는 방식이죠. 이것도 다 알겠지만 매너 쓰해야 이게 뭐죠? 이게 매너죠. 많이 했습니다. 매너스가 매너고 매너는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위 민지에서 미닝해야 이게 뭐죠? 이게 의미죠. 동사로 미는 의미하다, 민즈는 수단 방법입니다. 안 헷갈린다. 알겠죠? 특히 민즈는 단수 복수 다 됩니다. 방법이 한 가지면 어떻게 쓰지? 어민이 아니고 어민즈예요. 이 자체가 그 단수 복수 되는 단어라서 어민즈는 단수고 민즈는 복수예요. 여기서 이렇게 되겠죠. 매너도 방법, 방식이다. 패션도 중요합니다. 이 방법으로 패션 자체가 방식이 돼요. 무시 다 그래야 된다, 그렇지? 그래서 여기 제일 중요한 걸 어쨌든 위로 조금 이렇게 몰아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는 다 방법, 방식 제일 많이 쓰는 거고요. 여기는 해석 보면 알겠지만 조금 도구라던가 조금 수단 약간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 자체가 이미 방법이라는 뉘앙스로 쓸 수가 있죠. 툴이 도구, 인스트루먼트도 도구, 디바이스는 장치식으로 가지만 이 어떤 실제적인 어떤 손으로 잡거나 중간 과정으로 이용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 방법이 되는 거고 밑에 이것도 너무 많이 쓰죠. 비클. 비클 중요합니다. 비클 탈 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단 방법으로 되게 많이 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로 가는 비클이 뭐야? 차를 타고 가든 기차를 타고 가든 그 비클이 뭐가 되는 거야?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수단 방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됐습니다. 밑에 있는 채널 다 중요하다니까 중요하다고 느낌이 안 올라. 중요합니다. 채널 무슨 뜻이야 근데 정확하게는 채널이 요거예요. 요거 채널 오리지널 뜻은 경로예요. 이것도 모르더라고요. 그냥 채널 뭐야? 채널 이러더라고. 아니다. 채널을 외워야 된다. 이거 중요하다. 경로에서 거기서 수단이 되는 거다. 경로가 뭐지? 길이에요. 길. 너에게로 가는 길. 비클은 너에게로 갈 수 있는 탈 것이 되는 거고 이게 채널은 너에게로 가는 길. 어디를 길로 통해야 내 마음이 너에게로 갈 수 있을까? 우리 이렇게 되는 거다. 그렇지? 감흥 없어요? 밑에 있는 미디엄 기본적으로 매개체죠. 매개체라는 거는 주로 어떤 식으로 쓰는 거냐면은 정보를 알리는 매개체로 제일 많이 씁니다. 옛날 방식은 뭐죠? 책, 글자로 하는 책. 그 다음에 TV, 그 다음에 지금 뭐 인터넷, 뭐 이렇게 등등등 돼 있는 뭐 동영상이라던가 여러 가지 뭐 소리라던가 전화 다 나가면 다 매개체고 그 중간 과정에서 역시 수단으로 들어간다. 여기는 기본적으로 다 중간 과정이라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묶을 수가 있다. 나머지들이 다 그죠. 프로세스는 과정이 원칙이지만은 방법적인 느낌이 될 수 있다. 조금 더 중요해요. 과정이 기본이고 프로시디어 두 개 마찬가지고요. 요것도 조금 강조할게. 메소드로지는 방법론이라고 하는데 메소드랑 똑같은데 메소드는 조금 더 일반화되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이라면요. 메소드로지는 조금 학문적인 느낌이라고 보면 돼.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물리학에서 굉장히 천문학에서 예를 들어서 뭐 우주의 어떤 전체의 움직임을 분석을 하는데 거기에 뭐 미적분을 이용해서 어떤 우주 행성들의 움직임을 분석을 한다. 그러면 이 미적분은 방법이라고도 하기보다는 조금 더 메서더로지, 왜냐하면 어떤 학문 시스템을 좀 이용한 거니까 그런 걸 이제 방법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됐어요? 예를 들면 경제 위기를 극복을 하는데 거기에서 어떤 과학에서의 어떤 생물학적인 진화 이론을 이제 경제에다 그대로 적용을 시켜가지고 이 경제를 좀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삼으면은 그 어떤 과학의 진화 이론이 뭐가 되는 거지? 메소드 로지가 되는 거거든. 기본적으로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런 거고, 마지막은 전략 전술 쪽으로 들어간다. 됐죠? 이렇게 해서 한 페이지만 더 해도 되죠? 아니요, 너무 많아요. 선생님이 조금 속도가 이게는 가는데 복습할 때 너무 많을까봐. 그래요? 너무 많아요? 여기도 여러분 보니까 지금 되게 친숙해 보이겠지만 선생님 이번에 추가한 겁니다. 이거 추가한 거예요. 어디가 포인트지? 이게 이거 너무 하고 싶은데 나 이거 나 이거 너무 직면해서 나 이거 위에까지는 하면 안 될까? 진짜 위에까지만 할게요. 얘도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부정적인 의미거든요. 부정적인 의미는 항상 뭐하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의미가 손상시키다, 악화시키다 보니까 해석이 급급해가지고 더 잘 몰라요. 이게 나쁘게 망치는 거거든. 이건 내가 너무 강조 많이 했던 거예요. 이미 수업 시간에 엄청나게 강조했죠. undermine, 손상시키다, 악화시키다. 그렇죠. compromise, 손상시키다. 알고 있죠? 그래서 undermine은 내가 맨날 어떻게 설명했냐면은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 건물을 폭탄 터뜨려서 빵 하고 터뜨리는 게 아니라 under 아랫부분에 굴을 판 쥐새끼가, 여러분 잠배라고 좀 욕했다. 쥐새끼가 이 건물 밑에 굴을 판 거야. 그럼 건물이 언젠가 어떻게 될까요? 끽 하다가 꽝 넘어질 거 아니야. 속에서 야금야금 썩어 들어가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얘들아. 여기에서 undermine. 그래서 여기를 이걸 이제 손상시키다, 악화시키다라고 하는데 요즘에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사회 자체가 밖으로 볼 때는 다 멀쩡한데 뭔가 속으로 악화되는 이런 게 많거든. 컴프로마이즈는 원래 타협하다는 뜻이지만 이게 불의와 타협하다. 원칙은 타협하면 안 되거든. 원칙은 무조건 고집하고 고수해야 되는 건데 거기에서 타협을 한다는 자체가 뭔가 어떤 원칙이 깨지다, 위태롭게 하다, 이렇게 손상시키다 식으로 들어가죠. 다 중요한 게 impaire하고 deteriorate하고 쭉 되어 있는 건데 여기도 다 해야 되지만 여러분 이것도 다 외워줍니다. impair 자체가 손상시키다입니다. 어근하고 아니지만 fair에 반대라고 이렇게 해서 fair는 FAIR이지만 그래서 좀 반대로 가서 손상시키다. deteriorate도 약간 D에서 알겠죠? interior 하면 내부의 테리어가 구조로 가는 건데 D 구조를 깨트리는 뭔가 악화시키다, 나빠지다. aggravate 이것도 요즘에 굉장히 핫합니다. 악화시키다. 독해에 많이 나와요. 이거 다 쉽게 참아야 되겠죠? 이렇게 다 하자. 그냥 여기서 앞에서 aggravate 악화시키다 많이 씁니다. 이거 좀 낯설죠 약간. 여기서 핫하다니까 또 이상하지. 많이 씁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 이거가 옛날에 조금 핫했었다가 잠깐 뭐 이렇게 했었는데 이거 해볼게요. 얘 뜻이 좀 많아요. 원래 셉은 무슨 뜻이냐면 요게 오리지널 뜻이에요. 나무 수액이에요. 나무의 수액. 나무의 수액인데 이 수액이 어떤 의미로 가냐면은 생명력이라는 의미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참고로 알아두세요. 수액이 우리로 치면 사람은 피고 나무는 수액인 거잖아. 그러니까 수액이고 생명 기본적으로는 수액입니다. 그런데 이게 동사로 쓰게 되면은 살짝 어떤 느낌이 있냐면은 흐르다 또는 흘러내리다라는 의미로 중간 단계가 이렇게 있어요. 나무 같은 거 산에 가다 보면 나무 옆에 이렇게 수액이 막 지지지지 흘러가 있고 송지처럼 막 이렇게 있고 막 그런 거 있단 말이야. 소나무 그 수액이. 그런데 요 의미에서 이제 뭐가 생긴 거다? 요 의미가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자면은 밖으로 피가 질질 흘러내리는 거잖아. 죽을 거 아니야. 거기에서 생명력인 수액이 밖으로 실실실 빠져나가다. 그래서 다시 명사로 쓸 때의 셉은 좋은 뜻입니다. 생명력인데
동사로 쓸 때 셉은 나쁜 뜻입니다. 생명력이 있다가 아니라 이 수액이 좀 흘러내린다는 느낌으로 가서 생명력이 서서히 소모시키다, 악화시키다예요. 여기서 했을 때 나옵니다. 보통 주석을 주기도 하고요. 요즘에는 주석을 안 주는 방향으로 가더라고요. 내 생각에 다시 조금 핫해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로드는 침식시키다가 기본적인 뜻인데 요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 침식시키다가 먼저지만 약간 역시 뭐 어떤 의미로 좀 들어갈 수 있다. 악화시키다의 의미로 조금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얘는 조금 왜 약하냐면은 그 위에 있는 undermine이나 compromise는 다 조금 알겠지만 뭔가 멀쩡한 데서 야금야금 나쁘게 만드는 느낌인데 이 로드는 이라는 적도에서 알겠지만 바깥을 깎아내는 거잖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야금야금의 느낌이 좀 약해서 말 그대로 겉을 깎아낸다는 의미가 기본적인 침식의 기본 뜻인데 어쨌든 속이 아니라 겉이라도 뭔가 이전보다 깎아나가서 좀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죠? 이 중요한 페이지라서 하지 말고 드레인이 어떻게 보면 돼? 요거 중간에 조금 빼게 되면 요거 드레인이 셉하고 거의 비슷한 느낌이지. 원래 드레인은 무슨 뜻이죠? 이게 먼저죠. 배수하다. 드레이너지가 하수구잖아요. 드레인은 물을 빼다가 원칙인데 아까 위에 수액이 지지질 빠져나가면은 서서히 소모시키다가 되는 것처럼 역시 뭐가 될 수 있다? 어떤 물이 빠져나가는 거니까 뭔가 고갈시키다, 소모시키다의 느낌에서 이거 이해가 안 되려나? 이 순서를 바꿔야 되겠네요. 셋하고 드레인도 같은 뉘앙스로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교표까지는 아니지만 그리고 요거 이그조스트도 비슷하죠. 이그조스트 밖으로 다 에너지가 빠져 나가다. 디플릿 마찬가지입니다. 디플릿은 보통 이것도 대폭 감소하다, 비우다, 역시 고갈시키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플릿이라는 것이 채우다거든요. 플릿, 필도 채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건데 마지막은 전부 다 엑기스가 질질 빠져나가는 느낌. 조금 새로운 파트고 뭐라도 많을 것 같아서 여기 조금 잡아서 수준 있게 보자. 오늘도 수고가 많았어요. 이게 조금 쉽지 않은데 여기서 그랬죠. 선생님 강의 안에